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요즘 들어서 시장 분위기는 늘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무섭네요, 멘토님. 특히 코스닥指数 3% 넘게 빠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무서운 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괴롭다, 위기다, 박살났다, 죽겠다, 반토막 났다. 네. 진짜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지 아직 버틸만 할걸요. 뭐 앵커님도 그러실 거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버틸만 하다, 괜찮다, 이 정도는 버틸만 한데 기분 좀 나쁘다 정도일 거예요.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짜 나 아작났겠다, 그냥 끝났겠다, 이거 진짜로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손절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무서운 장세인데 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매수하려고 우리가 현금화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삽니까? 그냥 떨어지고 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증시가 올라와 있을 뿐인 거지 계속해서 우려감이라든지 악재는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 거기다가 지금 유가까지 폭등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TV에 나오는 전문가 너니까 금리, 인플레이션, 유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나는 내 종목이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에 관련된 지식인 건데 왜 그걸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무료 강연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면, 특히나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으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MF도 경고하고 있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신흥국과 많은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더뎌질 것이다. 그리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성 멘트까지 날리고 있는 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미국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약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국가에 있던 자산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증시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상승세를 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수를 할 만한 기회는요, 다른 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 지표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시장의 저점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차트 아닙니다. 어떤 지표가, 지수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차트로만 본다면은 이 올라오다가 멈췄던 2700포인트 언저리에서 멈출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500포인트나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전고점, 그러니까 2017년의 고점이었던 2600포인트 언저리도 멈출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포인트가 되는 자리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항선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4개의 선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선들은요, 과거에도 맞고 올라가거나 맞고 떨어졌던 자리인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400, 500, 600, 700 포인트마다 100포인트 단위로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서 우리는 어떤 차트에서 어떤 선에서 멈출지 압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는 지표의 모습은요,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공포스러워요. 지금 이거는 공포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좀 빠졌다, 1.8%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3% 이게 무서워요. 이거는 그냥 조금 떨어지다가 말 수도 있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의 흐름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하는 것을 패닉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패닉셀은요, 무서워서 파는 사람 플러스 신용으로 인해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반대 매매로 나오는 정말 하락이 극심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증시에 악재가 있다 또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많이 빠질 때예요. 근데 지금은 우려 정도로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월 26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직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패닉셀 없이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단기 반등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단기 반등 나오는 자리가 26일이 FOMC 회의이기 때문에 2700포인트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보여지죠. 저기서 올라왔을 때 금리 인상을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0.5% 한다 이러면은 사실 올라오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푹 빠질 수도 있는데 0.5%가 아니라 그냥 0.2% 올릴 거다, 또는 그냥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 3월에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야, 우려했던 것보단 별거 아닌데 하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대로 다시 바뀌면서 상승, 단기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탈출할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편안하게 우리 팝콘 같은 거 사가지고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지켜보면 되는 자리인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 투입은 언젠가 이런 차트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붕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붕괴 위험이 왔을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기회를 왜 아무도 못 잡느냐?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면요. IMF 때 주식을 했으면 돈 벌었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2008년에 주식을 했으면 돈 벌었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주식을 샀으면 돈 벌었다. 아니,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쪽에서 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섣불리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의 조급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 자체가 투자의 행위인 거지 무조건 뭘 사서 기다리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 들고 뭘 살지 지켜보는 것조차도 투자인 거예요. 우리가 쇼핑도 그렇잖아요. 난 들어가지고 무조건 뭘 딱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사야 돼 이게 아니라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보고 사는 거잖아요. 둘러보는 시간 동안 우리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을 왜 지금 경거망동에서 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음봉이 좀 떨어지다가 양봉 떨어지면 매수해라. 음봉 떨어질 때마다 1%씩 매수해라. 조금씩 담아가라.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떨어지고 사면 되잖아요. 다 떨어지고 그냥 바닥 즈음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싶을 때 물론 사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왕이면 바닥에 더 떨어지더라도 에이 더 이상 떨어져봤자 의미가 없어. 그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자리는 아무리 봐도 차트만 딱 보더라도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어떤 초입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한번 띄워볼 텐데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떨어지고 있는 초입부예요. 갈고리처럼 딱 생겨 있잖아요. 그럼 이 초입부에서 적어도 반 정도는 떨어졌어야 이건 이제 반 정도 떨어졌으니까 모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겠네. 또는 완전히 저기 20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진짜 다 떨어졌구나. 이건 제 인생을 걸어야 될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자리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왜 경거망동 하면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모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왕이면은 2700부터 모아갈 바에는 2500 또는 2200, 2000포인트부터 모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정도 오면은 시장이 망한 거 아닙니까? 1400포인트 떨어졌다고 인생이 망했고 경제가 망했고 국가가 망해서 부도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인 것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정도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은 기회가 생기는 것뿐인 거죠. 그 전에 물려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약에 현금 50%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 50%는 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된 거예요. 나머지 50%는 현금을 잘 보유하면서 아래쪽에서 기회를 잡는 게 좋고 혹여나 2000포인트나 2200포인트가 아니라 2500까지 또는 2600까지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할 지연정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 50%를 갖고 있고 주식을 50%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 50%는 올라갈 만한 기업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2월달 되면요. 관리 종목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적자가 나는 기업들인 건데요. 그런 기업들 갖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건 이제 좋은 말 해드리기가 정말 힘들죠. 최근 들어가지고 매출 0인데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좋은 말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돈 날리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런 걸 안 살펴보고 투자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없는 상태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확인하셔가지고 영업이익이 안 난다. 뭔가 적자가 4년 동안 나오고 있다. 3년 이상 적자가 나오고 있다. 그럼 빨리 피하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놓고 잘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현금은요. 지금 투입할 게 아니라 한참 기다렸다가 저울의 찬스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전략을 들여보면서 지금 이런 하락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즐길 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참고만 있어도 반응 가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현금 투입은 이르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현금을 좀 보유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일수록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점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십니까? 고민이세요? 네, 삼성 SDS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5천 원이고 20%입니다. 20만 5천 원에 20%.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꽤 높은 상황이죠, 멘토님.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다려야죠. 예. 뭐 이런 삼성 SDS와 같은 기업은요, 지금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놓여진 건 네. 사실이에요. 실적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상태이고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손실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TV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저는 정말 맞는 건데 우리 개인들이 다르게 정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멘트가 안 팔면 손실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에이 씨가 안 팔면 다 손실이 아니지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안 팔면 손실이 아니에요. 특히나 안 팔면 손실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안 좋은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이 있을 뿐인 건데 사실 좋은 기업은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 중이다 생각하고 가져가도 괜찮은 거고요. 안 좋은 기업은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가져갔다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골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삼성 SDS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좋은데다가 주가가 빠져 있으니 좀 더 비중을 늘려도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두가 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지수에는 장사가 없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지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네. 네, 지수가 안 좋으면 왜 그런 일이 발생되냐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손절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은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야 지수가 1% 빠졌으니까 손절 1% 해라. 비중을 자꾸 줄여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져 내려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생기는 반대 매매가 있다면 충격이 받아가지고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벌써 매수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S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전저점까지 왔고 차트를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숲을 보지 않는 겁니다. 지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비유로 한다면 빌딩이 무너지는데 571호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딩이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몇 호는 괜찮지 않아요? 이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면 얘는 12만 원이든 11만 원이든 내려갈 수 있어요. 지수가 무너지는 만큼요. 이해가 됐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는 건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겠죠. 왜냐하면 얘한테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문제인 거니까요. 그러면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비중이 20%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지수가 빠져가지고 12만 원까지 일시적인 충격이나 12만 원 이하까지 밀린다면 저는 비중 50%에서 100%까지 늘려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이 종목만 다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떨어지면은 기회다 위기다? 기회다. 그렇죠. 이거는 겁낼 네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만 원까지 밀린다. 그럼 다시 한번 전화를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50%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악재도 없는데 만약에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하로 깨져 내려가면요. 저는 진짜 인생 걸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네. 네, 거기는 안 사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의 신이 주신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은 12만 원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좋고 네네. 그게 아니라 지수가 안정화되면서 14, 5만 원대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매수를 더해서 비중을 늘려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나중에 추가 네. 매수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LS요. 예, LS 매수가랑 비중은요? 58,800원에 60%예요. 58,800원에 6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아주 위에서 매수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이제 이렇게 잡게 되면은 LS도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네. 2배로 뛰었어요. 어. 영업이익이 2021년은 2배로 뛰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상태에 놓여졌고요. 뭐 하고 있는 업황 자체도 사실은 뭐 케이블 뭐 이런 거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신재생에너지 하면 밑에 배선 깔고 이런 거 하면은 배선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해서 사실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주가는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눈앞만 보게 되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요. 멀리 떨어져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20층 아파트 20층 사는 사람들은 18층까지만 내려와도 와 많이 내려왔다 또는 15층 내려가면은 아 정말 많이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은 18층이나 15층이나 20층이나 다 똑같은 고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청자님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쭉 보니까 얘는 2015년, 2020년을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2021년, 그리고 2012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3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거기에 5만 8천에 60%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자리인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높은 자리에서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으시거든요. 과거에는 LS가 안 좋은 기업이었나요? 아니, 좋았어요. 떨어졌다고 안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올라갔다가 안 좋았나요? 좋아진 건가요? 아니요. 좋아요. 계속 좋았는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에요. 계란 가격도 계란 파동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 뭐 계란에 금을 넣었다든지 뭐 이제 뭐 금을 낳는 닭이다 뭐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가루가 뭐 뿌려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란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바뀐 것처럼 거래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매도세와 매수세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면 LS라는 기업은 원래부터 좋았던 기업이었고 그게 이제는 제같이 찾아갔던 게 8만 원이었으면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적어도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본다면 4만 원, 2만 원까지 떨어진다, 3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살 일이 절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익이 낮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이 나면 뒤에 도로 뱉어내는 경우가 많은 게 내가 수익 냈던 기업이니까 자신이 붙거든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야 이거 또 사면 수익 나겠다. 내가 이거 좀 안다. 내가 수익 났거든. 이런 생각을 해요. 어깨 힘이 빵 들어가가지고 아무 때나 사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로 저점에 투자하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떨어졌을 때 산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요. 앞으로 편안하게 수익 나는 일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사셨기 때문에 격언 중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얘는 아직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잡으신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는 물리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수익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도로 뱉어내고 오히려 더 크게 손실 났어요 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말은 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막냐면은 얘가 반등이 나올 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중부터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 자리가 지금 지지를 좀 받으면은 반등 나와서 6만 원까지 반등은 좀 나와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본전에서 빠르게 40% 그러니까 지금 60% 비중인데 20%까지 비중을 줄여버리셔야 돼요. 3분의 1을 날리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저는 전략 매도하시고 다시 새로운 새 뜻으로 저점에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전략 기업은 매도하고요? 싸게 사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5만 원 다리가 깨진다면은 비중부터 줄이셔야 돼요. 뭐 손실은 너무 아프니까 5만 원이 무너지면 지난번에 수익 냈던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비중을 그때랑 지금이랑 상쇄시킨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은 본전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5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4만 원, 3만 5천 원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LS에 문제 생긴 게 아니라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 싸지고 있다라는 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들고 가보시길. 이게 장기로 간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장기로 갈 때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오래 기다려서 수익 나는 게 좋지, 오래 기다려서 본전 찾으면 무슨 그게 시간 낭비고 뭐 하는 걸까요? 네. 그죠? 우리가 네. 오래 기다려서 본전 찾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흐름상 일단은 4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네. 그러면은 굳이 5만 원에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4만 원에 사면 되죠. 아니 근데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팔고 지금 4만 원 자리에 와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을 사면 되지 LS로만 수익을 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좀 넓게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만 5천 원이고요. 네, 20%요. 네, 현대모비스가 25만 5천 원에 20%. 네, 예,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뭐 그래도 시청자님도 뭐 아주 위에서 매수하시진 않으셨네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띄워서 우리 시청자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은 눈에 보이시는 대로 상식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네. 이렇게 빨간 선을 쫙쫙쫙쫙 그어놨어요. 3개 뚝뚝뚝 보이세요? 네네. 네,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살짝 보이죠, 그죠? 흐름이라는 게. 네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이고야 올라갔다가 그다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정 같기는 한데. 네, 더 내려가고 있는 내려갈- 중이죠. 예. 네, 내려가고 있는 중에서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아. 따라 한번 해볼게요. 물린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사냐면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떨어져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서 수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눈 앞만 보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좀 안 좋은 위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좀 크게 보는 훈련을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게 얘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놓여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금 당장 자리를 잡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거나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만 원까지 밀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횡보가 됐던 자리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횡보가 됐던 자리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지저분하게 색깔을 좀 칠하고 있죠. 빨갛게 막 빗금 긋고 있죠. 네네. 요 자리까지는 저는 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저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충격으로 2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셔가지고 20만 원까지 손실을 보다가 저기서 뭘 해야지만 올라올 때 수익이 나거나 기다렸더니 본전 찾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샀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려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거나 해요. 근데 손절을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제 전저점이라고 하는 22만 원짜리에서 반등 나오면 얘가 최근 들어서 2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었어요. 이상도 올라갔죠. 그죠? 네네. 그럼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이번에 또 올라갈 거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를 해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매도하고 올라가면 어때요? 놓치면 되죠. 좋은 자리 잡아서 수익 내는 게 좋은 거지. 왜 어정쩡한 자리에서 자꾸 도박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25만 원까지는 가나요? 22만 원에서 반등 지지가 나오나요? 된다면 올라가겠죠? 아, 지지가 되면? 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20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럼 20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매매가 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가 되는데 어찌됐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아, 그건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알아요. 그죠? 네. 네,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뭐 떨어지면 비싼 아무래도 명품 가방을 매수가 400만 원에 파는데 들어오겠죠. 150만 원에 할인해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냥 좋은 거니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왜 지금 사서 떨어졌을 때 더 살까 그런 고민을 하냐는 게 저의 관점인 거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샀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떨어지든 18만 원까지 떨어지든 상관없이 추가 매수만 하면 돼요. 추가 매수요? 네. 그럼 추가 매수는 20만 원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20만 네. 원에 할까요? 하는데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아. 그죠? 네네. 20만 원을 추가 매수하세요.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은 뭐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안 됩니다.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20만 원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 안 나오면 이제 지지를 못하면 20만 원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왕이면 이런 거 안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롯데쇼핑을 예. 많이 내린 줄 알고 12만 원에 샀는데 네. 그냥
계속 내리네요. 아유, 비중은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예요. 5%.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아이고,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쭉 떨어지고 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1만 원 자리에서는 사볼만 했어요. 11만 원. 네, 저 정도 자리면은 추세상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사실 살만했고 하필이면 좀 안 좋게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맞아요. 과정이니까 대형주가 밀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나쁜 자리가 아니었고 나쁜 매수가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비중까지 5%면 적당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면 되냐면 자 차트를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쭉쭉쭉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 실적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적 좋거든요. 어차피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좀 줄더라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건 별로 없으니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이 내려가고 있는 우리 미끄럼틀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 추우니까 썰매 생각하셔도 좋고 스키장 생각하셔도 좋은데 내리막길이 완만하게 바뀌는 구간부터 속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내리막길이 완만하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세요. 아직까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냥 제가 선을 안 그어도 눈에 보이죠. 그죠? 네. 그냥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내려가는 거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손대지 마시고 적어도 한 올 여름이나 봄쯤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런 변화, 제가 지금 차트를 딱 그려놨는데 딜레이가 있어서 이제 보이실 텐데요.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저런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손을 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냅두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히려 이거는 8만 원이나 7만 원 자리쯤에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면 그때서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쇼핑 관련주는 좋아요. 인플레이션에서 방어가 될 수 있는 경기 방어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쇼핑 관련주, 식음료 파트, 뭐 화장품 관련주 전부 다 저는 매력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응책으로 롯데 쇼핑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7만 원대 비중을 확 늘릴 거니까 그때 한번 전화를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셀버스 AI 네, 매수가랑 만- 비중은요? 11,000원에 10%. 11,0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세바스 AI 역시 뭐 쭉 떨어지고 있죠. 멘토님, 요거 어떻게 볼까요?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한 되셨어요? 지금 네. 주식해서 원금 대비 손실이 총 얼마 정도 되실까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한 20% 정도. 20% 정도요. 그 정도면 선방하신 것 같으니까 다 전량 매도하셔서 80% 정도는 그냥 계좌로 다시 은행 계좌로 옮기시는 건 좀 어떨까요? 은행 예, 계좌로요? 20% 정도면은 정말 좋은 학원비 내신 거예요. 예. 예, 뭐 잃은 돈이 좀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하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주식 더 하시면 그 80%마저도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 날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20% 예. 아까워서 정리 못 하고 있다가 그죠? 예. 지금 잘못 들어오셨어요. 여기 아니에요. 이 길 아니고 지금 여기는 막다른 길이고 시청자님께 어울리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누구에게나 어울리지 않느냐? 아니요. 준비가 안 돼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차근차근 우리가 초보 단계, 중수 단계, 고수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들어가신 자리는 고수들이나 하는 매매 자리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고수들한테 당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예.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최용만 같은 그런 막 선수, 강호동과 같은 엄청 천하장사 씨름 선수와 일반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호도 이기죠. 그냥. 그럼요. 지금 고수랑 하수 얼마 들어오지 않은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수가 이기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리고 싶은 거죠.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전문가라고 한다면 셀바스 A가 이거 어떤 기업이고 차트를 보니까 몇 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하게 주식 투자하는 것을 저는 좀 선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거 만약에 오늘 딱 여기 9,500원 버티고 있죠. 그죠? 예. 전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8,000원까지 밀릴 거라고 보는데 만약 내일 9,500원 이하로 빠지면 그냥 손절하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세요. 예. 그리고 들고 있는 종목들도 어디 상담하지 마시고 전량 매도하세요. 왜? 이거 20% 손실 괜찮아요. 나중에 좀 더 잘 배워서 하면 나머지 80%로요. 2배, 3배, 4배 벌을 수 있어요. 이해가 예, 되세요? 돈은 남아있어야 예. 돈을 법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남겨진 돈을 좀 지키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9,500원이 밀리면 전량 매도하자.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계좌에 있는 종목 싹 다 빼셔가지고 80% 건전히 보관하셨다가 제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뭐든 한 달 정도만 주식 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러면 예. 아마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뭐가 잘못된 자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한 100만 원 정도만 계좌에 넣고 다시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가 힘들 때 100만 원을 매매하다 힘들 때 전화를 다시 주시면 좋아요.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철강이요. 한국철강 매수가랑 비중은요? 8,670원 20%. 8,670원에 20%. 네. 예, 알겠습니다. 한국철강. 우리 시청자님도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아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차트 모양 딱 보시면요. 네. 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적당히 빠졌다 싶을 때 다 빠진 것 같으니까 적당히 빠졌으니까 사야지 해서 네. 물린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5월부터 좀 강력하게 현금화하라, 사지 마라 이야기를 거의 지금까지도 계속 네. 사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지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종목들을 표현해주는 평균값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철강도 그냥 내나 똑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국철강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모양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잡으셨으니 지수가 밀리면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고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왜 빠지지라고 하는 모두가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빠질 만한 자리니까 빠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철강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였다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200억 영업이익 나다가 120억, 300억 그리고 올해는 작년 말로 친다면 10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3배 정도, 영업이익이 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3배 올라가는 게 맞겠다 싶은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2019년, 여기 보면은 20년까지 3,000원, 4,000원에 있던 종목이 지금 13,000원까지, 14,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빠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과하게 빠지고 있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한 6,000원대까지 빠졌을 때 정말 좋은 매수 메리트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한 8,000원에 9,000원에 이렇게 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막 브레이크 밟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쫙 밀려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가고 있는 이 속도를 멈추려면은 적어도 6,000원까지 밀렸다가 멈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 들어가신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었고 어찌됐든 방금 전 상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미 물렸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것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보자. 한 6,000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현금은 있으세요? 없는데요. 네,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기다려서 네. 본전을 찾던가 해야 되는데 네. 가능하다면 다음번에 전화를 한번 더 주셔가지고 한국철강 이외에 다른 종목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다른 네. 종목이 정말 답이 없으면 그거 정리하고 이거 매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종목 손절하고 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잔고 손절 또는 뭐 종목 교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6,000원대가 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게 다른 계좌에 있는 또 다른 종목보다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000원까지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고 지금은 그대로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스카이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18,700원에 3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최근에 잘 갔었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건 이제 뭐 최근에 네. 기관들이 많이 사던데요, 이거? 네, 뭐 네. 기관들이 의미 많이 없나요? 사는 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드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나방이 되는 네. 거죠. 뭐 개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고가의 근저, 기관 매수, 뭐 사야 돼. 네. 그러니까 물리고. 왜 우리가 물리는지를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좋을 건지. 저는 영화에 보면은 우리 빅쇼트 이런 영화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키워지는 영화였어요. 어디 뭐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자라서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목이. 어쨌든 그런 영화가 하나 트루먼 있는데. 쇼? 트루먼 쇼 맞습니다. 네. 예. 트루먼 쇼를 보시면은 생각하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라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기관 매수, 뭐 외국인 매수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좋은 건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틀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14,000원 밀리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정리하시고 14,000원 밀리면 정리하자. 그리고 반등 나오면 16,000원부터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맞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윤홍주님께서 초록뱀 미디어 3,200원에 25% 추가 매수를 더 기다려야 될까요? 좀 봐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그럼요. 추가 매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땐 추가 매수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너무 잘못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추가 매수가 의견이 나오거나 생각이 조금 나왔다.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안 물렸어요 이미. 그리고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 자리도 기다릴 줄 알 거고요. 근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자꾸 잘못되는가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물렸기 때문입니다. 내 손실률, 계좌 손실률 보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추가 매수는 정말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참다가 하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고요. 지금은 아직 하락 중이기 때문에 2,300포인트까지가 마음을 300원까지는 마음 열어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2,200원이나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지면 2,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기다릴 때까지 답이 없나요? 예, 답 없는 자리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초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 그때 사는 것을 본인이 반성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2,000원, 200원 또는 2,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붉은 소용돌이님께서 CJENM 182,500원에 10% 추가 매수할 가격대와 매도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CJENM은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매수가 참 나중에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 표현을 해도 되는데 네. TV 방송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원래는 이제 예. 엉망이다라고 하려고 엉망이다, 했는데 예.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감정이 담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냥 뭐 안 좋잖아요. 너무 고가에 사셨고 올라갔을 때 매수하셨고 거기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추가 매수를 생각을 좀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하는 게 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십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추가 매수를 왜 이렇게 서두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때 샀으면 돈 벌었다.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추가 매수해서 물려서 살 돈도 없어요. 2008년에 샀으면 돈 벌었다.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 다 해가지고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다리시라. 그럼 제가 좋은 자리를 인도해 드릴 거고 저점이 어딘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저점에 가깝게 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락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할 때 그때 서야지. 아직도 먹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있고 근데 비가 조금 멎었다고 이제 추가 매수할까요? 이제 빨래 좀 돌릴까요? 하는데 해가 뜨는 거 보고 합시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지금은 아직 하락 중이니까 그냥 냅둬라. 그냥 명절 지나고 아마 2월까지 계속 냅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CJENM 11만 원, 12만 원 자리에서 매수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옥사나님께서 원익홀딩스 6,900원에 15%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손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 다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손절? 맞습니다. 네. 손절은요 늦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이제서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5월, 6월 뭐 작년 내도록 1년 내도록 현금화하라. 매도할 수 있는 부분 현금하고 딱 그대로 들고 있어라.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욕을 많이 했어요. 현금화이라는 전문가다. 니처럼 현금하면 누가 돈 버냐?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뭐 돈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지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현금 50%만 있고 나머지 주식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걸로 돈을 벌면 되고 나머지 현금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납둬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현금화하면 돈을 못 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경고 많이 했던 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손절 안 됩니다. 네. 아마 손실
손실이 커서 현금화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 미리 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하는 거지 내려갈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현금화 늦었으니까 하지 마세요. 아마 이제부터 현금화하세요, 손절하세요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는 전문가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 마세요. 사지도 말고 손절도 하지 마시면 정말 좋은 자리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원익홀딩스는요, 반등시 매도가 맞는 거고 아직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 말은 오히려 손절보다는 추매 관점이 맞고요. 추매는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역시나 4,000원대 또는 4,500원까지 밀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요. 한참 기다려봅시다.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없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빨강 피레침님께서 조일알미늄 2,200원에 10% 조언 부탁합니다.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 팬을 늦게 하셨거나, 네. 팬인 척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예. 매수가네요. 기업도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그래요? 일단 조일알미늄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도 뭐 사실은 뭐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다, 알미늄 가격 오른다, 뭐 구리 맞아요. 가격 오른다, 철강 가격 오른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올라왔고, 이제는 유상증자까지 고점에서 진행을 했던 기업인데, 고점에서 유상증자하는 기업치고 좋은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주가 올려놓고 유상증자하면은 대부분 악질적인 기업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은 적자가 나다가 흑자가 나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이거 단타로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 1980원대 바로 손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단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장기 투자 생각하신 거라면은 다시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시는 게 맞으니까 돈 다 빼세요, 주식에서. 그래서 지금은 1980원 손절, 반등 시 2,500원부터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고,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셨다면은 계좌에서 돈을 다 빼시고 다시 공부를 좀 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TYM이고요. 네, 어떤 TYM. 예, TYM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1,850원에 30%입니다. 네, TYM 1,850원이요. 네, 50원이요. 50원에 비중은 30%.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 빠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TYM이 이름이 바뀐 건가요? 굉장히 생소하네요, 저는. 이게 일단- 옛날에 동양물산이요. 동양물산이구나. 동양물산. 네, 예.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이어가지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 이 기업은 뭐 농기계 트랙터 만들고 뭐 담배 필터 만들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주가가 조금 애매하죠. 지금 1,800원대 매수하셨는데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흐름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병원 드라마나 어디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심장 박동기 보면 볼록볼록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네. 예, 그런 파동이라는 게 주식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은 아이고 이제 비싸니까 안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등장할 거고 비싸니까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주가가 내려가고요. 내려가다 보면 어이구 싸다 왜 이렇게 싸졌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아우 무서우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싸면은 내가 굳이 손절할 의미가 뭐 있나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겹치면서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정말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 걸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런 반복 상태에서 보면은 규칙적인 어떤 가격들 흔적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까만 선만 3개를 띄고 놨는데 지금 가운데가 시청자님 매수가고 위에 올라오니까 2,500원 맞고 떨어지는 게 보이고 밑으로 떨어지면 1,300원짜리쯤에서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 아래까지 빠지면 1,000원, 한 800원쯤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또 보이고요. 그죠? 1,850원에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봤을 때 어정쩡한 자리에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 이도저도 아닌 자리에 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눈앞을 보고 이렇게만 보고 가까이서 보고 많이 빠진 것 같다 하냐는 거죠. 좀 크게 보면 되는 걸. 그래서 지금은 1,3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밀렸을 때 지금 흑자만 유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볼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떨어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빠진다면 1,300원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저는 오리온인데요. 예. 15%고 12만 8천 원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 12만 8천 원에 15% 어떻게 보세요? 오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좋죠. 시금력 네. 파트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좋다고 하는데 왜 빠지냐라고 하거든요. 좋은 것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계란 몸에 좋잖아요. 근데 네. 가격 빠집니다. 소고기 몸에 좋은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정말 좋은 자동차지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건 거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모두가 저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10만 원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지만 저는 9만 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떨어지면 기회다. 오히려 앞으로 지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다른 기업들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기업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수엔 장사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 힘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온과 같은 기업들은 이 10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얘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힌트를 하나 찾았어요. 아, 얘는 지금 벌써부터 지수랑 갈 길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만약 지수가 더 떨어지더라도 얘가 10만 원대 버티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10만 원대에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나으니까 오히려 한 달, 2달 정도만 있다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